번째 질문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진로 고민에 한창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재학하며 부수 과목으로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1 때부터 생각하는 게 의외로 괜찮아요. 고3 때 갑자기 정하지 말고. 현재 내신은 2점대 정도로 유지만 한다면 지방 국립 거점대학이나 잘하면 인서울까지 가능한 정도의 성적입니다. 등급 말하는 건가? 요새 나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대학 가서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필드에서 뛰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 졸업 후 취업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사실 고졸이라는 학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메리트가 없을 뿐더러 실이 크다고 느껴지기까지는 하지만 그쵸, 어른들 특히나 50대 이상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애들도 학력에 미친 애들 많아요. 그리고 약간 학력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대놓고 그런 얘기 들었죠. 얘는 학교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중에 그 앞에선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했다는 거를 이제 동료한테 듣기도 했었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그게 엄청난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과외를 하다 보면 부잣집도 많이 갔었는데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한 70%는 그렇게 선생님이 잘만 하시면 상관없어요 라는 느낌이었고 한 30% 정도는 어떤 아줌마는 부잣집 타워팰리스였는데 와가지고 막 쫓아와. 선생님 이러고 막 쫓아오더니 학교가 어디예요? 막 이래. 그래서 저요? 학교 그냥 아무데나 나왔는데요? 막 그랬지. 디지털대학교 나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썩으시더라고. 자기 아들은 이제 어디지? 컬럼비아 대학교 나왔거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거 하면서 한국에 공익하러 왔어요. 공익. 예. 그래서 공익하러 와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부자는 부자더라. 근데 그 집안 자체는 아버지부터 약간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프로그래밍 가르치러 왔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가 뭘 가르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50대 전형적인 꼰대 아저씨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긴 하는데 존나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그때 24살 5살 때였으니까 어려 보이긴 했죠. 자기 아들내미랑 한 2-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경력 5년차 이런 사람으로 오니까 그건 그랬지만 역시 꼰대 새끼들 이러면서 걔는 내가 일부러 대충 가르쳤어. 짜증나가지고. 이게 반대로 정말 회장님인데 아들도 펜실베이니아 나온 분이 기억이 나는데 LG 다닐 거예요 지금. 모르겠다. 그 당시에 LG 다녔는데 10년 전이니까 LG 다니는 신입사원이었는데 그분들은 너무 괜찮았어. 지금 너무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 이걸 하다 보면. 아무튼 여기부터 다시 읽을게요. 나름의 계획과 실천을 염두하고 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스타트업 기업을 잘 선정해 들어가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스로 역량을 쌓아 남들이 대학 졸업할 즈음까지 열심히 달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이 좀 있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스타트업이 함정이 존나 많아요. 이거를 일단 다 읽고 제가 스타트업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쪽 분야로 아는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기 힘들고 저 같은 케이스가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유튜브를 보다 나 팀노바님 아니거든. 노프 팀장이거든. 팀노바는 교육기관 이름이에요.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읽어주신다면 회신 부탁드리고 못 읽으셔도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김호띠님이 이 분야는 실력이 갑인 듯 크크크 하는데 김호띠 하시네요. 현재 어떠한 프로그래밍 할 것인가? 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서두가 이렇게 길어? 서두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끝나. 우리 쿨해지자. 귀엽긴 한데 이런 게 힘들어. 현재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고 부모님께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다 실패하니 큰 빛도 틀렸어.
맞춤법도 틀렸어요. 빚을 지는 것 같아 생각이 많습니다. 또는 그러해서 질문도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절망감을 통해 누구보다 노력할 마음이 있으면 다들 그냥 노력이야. 모든 걸. 위에 있는 친구는 전문대 가게 생겼는데 자기 노력 잘한다 그러고 모든 걸 다 노력으로 쉴드 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 노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마음하면서 안도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안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지세요. 자신에 대해 비판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스타트업 플랜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일단은 본인이 그런 풀이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본인의 사상들이 그래도 그 고1 친구가 있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고1 친구가 호감이에요. 호감이고 고2 친구는 그 어떤 부모님한테 배운 건지 고3 친구는 부모님한테 배운 건지 아니면 사회 통념에서 배운 건지 커뮤니티에서 배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지잡대 이런 거 그 대놓고 앞에서 말하는 거 사실 그렇게 좋은 행동 아니에요. 지방대 나왔다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대 그 인서울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잡대보다 더 못한 대학 나는 뭐가 되냐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애지간한 개발자보다 훨씬 나을걸? 아마 어쨌든 스타트업 되게 좋아요. 스타트업 되게 좋은데 그 플랜 자체는 좋은데 스타트업 기업을 잘 선정하셔야 돼요. 물론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으려면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늘 일관성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개발자의 삶과 실력 있는 개발자의 삶은 정말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력을 항상 키우는 거를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돈이 좀 있어졌다라는 걸 가정으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플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정말 단편 영화 제작소처럼 작은 것이 커나가는 것을 배우기가 참 좋거든요. 그 작은 거를 크게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 크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니까, 의상 소품도 내가 직접 준비해보고, 내가 배우들 메이크업도 해보고, 내가 연기자도 돼보고, 막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돼요. 팀노바에서 지금 응용 2단계에서 굉장히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팀 프로젝트 하면서 개발적인 것만 못하고,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의 가치와 우리가 만드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대중들과 함께 또는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들과 만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학생들이 정말 멋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저 응용 2단계 한 진짜 6, 7개월 뒤에 작품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다 해볼 수 있는 곳은 이제 그 스타트업이다. 반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라고 치면 삼성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다 호의적이에요. 근데 스타트업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무엇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대적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서 막 영업도 그렇고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두려워져요. 실제로 저도 많은 창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의료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꼰대인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막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상처받았던 얘기도 해주고.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기업이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가,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처럼 더 불리한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창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창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창업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대 한 중반 때 갑자기 창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대기업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야. 잘 나가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내가 이제 작은 회사,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랜은, 물론 더 좋은 플랜도 있을 수 있죠. 대기업에서 처음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서 아주 좋은 포지션으로 가는 것도 나쁜 베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신입들이 그렇게 실력 인정받아서 간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느냐, 박사학위자인데 교수들의 극찬이 있고 논문도 SCI급 논문을 써서 프로필이 있는 사람들, 또는 해외에서 석박사 이상을 따고 왔는데 그 글로벌 기업에서 실무를 해본 사람, 그 사람들 이미 신입이 아니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신입, 대학 나온 신입이 과연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구한다? 이거는 제가 팀노바에서 한번 본 케이스가 뭐냐면, 그 회사에 있는 대회에서 상위권 수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좋은 팀을 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엄청 좋은 걸 할 수는 없어요. 조직이 워낙 크니까. 근데 스타트업은 내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스타트업에 가게 되고, 그리고 괜찮은 스타트업에 가게 되면 정말 아까 말한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이 스타트업 창업 많이 해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스템을 모르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나은 가치를 쫓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겁니다. 팀노바도 저 나름대로 큰 기업에서 오라고 하는데 되게 많았고, 알짜 기업들 되게 많았는데, 기갱한 팀장님도 대기업에 충분히 거기서 나름대로 부사장 밑에서 일할 포지션도 많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우리 지금 팀노바 하고 있어요. 작은 교육기관 하나 한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일하는 거 못지않게 팀노바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다들 개발자로 성장해서 좋은 회사원이 되겠다, 좋은 개발 엔지니어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결국에 하다 보면 내가 한 만큼 못 벌고, 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보고, 또는 내가 누군가의 작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개발을 못한다든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뭔가 추구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많은 실질적인 절벽 같은데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한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여러가지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사업을 관심이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도 많이 봤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딱 10년 딱 지나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걸로 봤을 때 스타트업에 있는 대표들과 CTO급으로 있는 사람들, 좀 업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울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단편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스타일이 고착화된 사람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이직하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IT 업계가 뭔가 큰 오해가 있는데, 처음부터 대기업 안 가면 대기업으로 못 가는 줄 아는데, 개발자에 한해서는 제가 단언하는데 그냥 잘하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은 잘 성장하지 못하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개발이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잘하면 엄청 성장해요. 오히려 단편 영화에서 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다음에 마블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또는 더 예술적인 영화들로 프랑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쁜 플랜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력이 아쉬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실무 그 자체를 당장 접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때로는 노가다도 하면서 뭐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나는 개발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저것도 다 하면서 희생도 하고, 창업이란 게 이렇구나, IT 업계 창업이라는 게 내가 개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좋은 학교 나와서 대기업 가는 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위선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다양한 길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제가 걱정되는 건 너무 싸구려들이 많아요. 싼마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사람이 대기업 출신들도 있고 중소기업 출신들도 있고 막 어중이 떠중이들도 많고, 그냥 뭐 쇼핑몰 하다가 쇼핑몰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우리도 뭐 좀 하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별의별 양아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많이 창업할 수 있다는 건 양아치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양아치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만큼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잘나야 돼요. 같은 말로 계속 도는데 그냥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정말 양아치들 많아요. 제가 아마 한 10곳이 있으면 한 7곳은 그렇게 좋은 회사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물론 한 절반 정도만 걸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신입이고 실력이 모호한데 뭘 따져. 막 그런 느낌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와중에도 고르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 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못 배우면 더 안 좋아. 잘못 배우면은 미래로 갔을 때 훨씬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잘못 습관을 배워서 단편 영화라고 다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단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스타일이 있었어. 데뷔작부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감독이 되면 너무 괜찮은데, 같이 하는 스텝이 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단편 영화 어중이 떠중이 말도 안 되고 그냥 겉멋만 들어서 만든 사람도 꽤 있거든요. 나 이제 감독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체계도 없고, 꼭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만의 스타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에 적합한 그런 게 없는 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서 돈도 되게 밀리고 돈도 되게 적게 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 결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개발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를 잘 골라야 한다 라고 합시다.